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8월 4일 일요일경마 부산교차 단독 시행으로 15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경마장이 휴장이 들어갔죠. 따라서 부산경마장 단독 시행으로 15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경주 두수는 부산경마장이 많이 늘어났지만 부산경마장은 또 다음 주에 휴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각 마방마다 활용이 가능한 마필 자원들을 모두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출전 두수는 역시 많아요. 빡빡한 그런 편성이 많고 또 보병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혼전의 양상을 올초 규모지만 띄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배팅 전략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경주는 5경주, 6경주 그리고 10경주와 후반에 13경주, 14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4번마 토암 임팩트, 2번마 천풍난향, 7번마 BK 빅터, 8번 레인보우 파크, 12번마 뷰티풀 걸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는데요. 4번마 토암 임팩트라는 마필도 뭐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기는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죠. 뭐 지난번에도 나름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발주가 그렇게 매끄러운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쪽 게이트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유리할 게 없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천풍난양도 뭐 공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문제죠. 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뭐 천풍난양도 공백기를 감안해 본다면 뭐 인기에 부합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관심 마필은 두 마필이에요. 7번마 BK 빅터와 8번마 레인보우 파크. BK 빅터도 역시 8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필은 그 8개월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힘은 부쩍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BK 빅터의 길적인 단독 선행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8번마 레인보우 파크도 12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죠. 이 마필도 기본 능력은 뭐 한 번 입상을 해내면 뭐 연투도 해낼 만큼의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4월 26일 날 특히 좋지 못한 컨디션이었고 그 후유증으로 뭐 지난번까지 좋지 못한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래서 12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컨디션은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 레인보우 파크 충분히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고 뚝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외곽을 돈다 하더라도 막판 한 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3번 토암 임팩트 최고 인기 마필조차도 불안 요소가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7번마 BK 빅터, 8번마 레인보우 파크 이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두 마필이 좀 더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는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4번마 로얄 솔저 중심으로 배팅판이 돌아갑니다. 7번마 헌터파크, 2번마 배짱, 1번마 세차게, 또 6번마 곱다. 출전 두수 8도 단촐하죠. 능력의 우열도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배당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여기서 저배당이 가능성이 높은데 4번마 로얄 솔저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되죠.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거세 이후에 걸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 외곽 게이트에서도 선전을 펼쳤던 로얄 솔저 레이스 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치대기 전개도 가능하고 7번 헌터파크도 10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편성이 워낙 약하죠. 그리고 10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은 좋아요. 레이스 름이 또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역시 외곽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맞아요. 충분히 헌터파크가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물론 뭐 2번마 배짱도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행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 능력 자체는 로얄 솔저와 헌터파크 이 두 마필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4번, 7번의 대결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륜입니다. 7번마 천년의 울림, 2번마 썬마운틴, 3번마 화랑의 챔피언, 5번 원더풀 시티, 또 8번 차지 파워
여러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역시 뭐 큰 배당보다는 인기마 접전 경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7번마 천년의 울림은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은 뭐 앞으로 보여줄 걸음 여력이 워낙 많은 마필이고 데뷔 초반에는 그 주행 불량 때문에 뭐 제대로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지난번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이번 경주는 뭐 기술적인 선행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천년의 울림 선전이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4번마 썬마운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속해서 3착인데 최선의 레이스를 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뭐 플러스 알파는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썬마운틴의 대끼리보다는 저는 이 8번마 차지 파워에 있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지 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 1번 게이트였었는데요.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그 모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망상론 가면도 신청하고 나왔고 8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천년의 울림이 선회가 가고 그 옆에 외곽에 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전개라면 모래를 안 맞고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전개적으로도 뭐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죠. 이게 7번, 8번 두 마필이 전개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대끼리로 팔리는 썬마운틴보다는 오히려 8번마 차지 파워가 배팅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신말 에이스죠. 8번마 마크1, 안쪽에 2번마 한센 플래시, 6번마 블루파워, 3번마 영광의 파티, 1번마 와칸다.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마크1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이죠. 막판에 탄력적인 끝걸음을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이 마크1 같은 경우는 그 데뷔전에서 바닥에서 이제 그 추입을 시도했다는 것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번 한센 플래시 같은 경우도 뭐 데뷔전에서 나름 잘 탔습니다만 그렇게 스타트 능력이 빼어난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1300을 선택했는데 그 부분도 한센 플래시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돼요. 이 마필도 1000m가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2번, 8번 대끼리로 끝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안의 마필은 역시 6번마 블루파워예요. 블루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막판에 탄력적인 끝걸음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죠. 뭐 대끼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1300으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마크1이나 한세플릿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따라서 뭐 스타트 능력도 물론 가지고 있고 뚝심이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비록 유광의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지만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하고 또 혈통적 기대치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블루파워가 인기 3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센 플래시나 마크1 이런 마필들을 축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6번마 블루파워를 축으로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뭐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죠. 배당판은 4번마 온누리 강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10번마 매직 플라잉 두 마필이 대끼로 팔리고요. 8번마 파워풀핏, 7번마 엘드래곤, 3번마 로얄 티켓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온누리 강자는 못 믿는 마필이에요. 물론 뭐 1600이라는 경주거리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최근에 1600에서 꾸준하게 입상을 하고 있죠. 지금 4연속 입상입니다. 그것도 준우승에 머물고 있는 또 한 개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온누리 강자가 5연타에 성공할 정도의 능력 마필은 아니죠. 뭐 최근에 레이스가 굉장히 잘 풀리면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시원하게 우승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온누리 강자도 액면적으로는 나아 보입니다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다면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인기 마필이에요. 그래서 최고 인기 마필인 온누리 강자조차도 못 믿는 그런 사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을 노리고 합니다.
뭐 컨디션의 변화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1600 치고는 레이스 흐름 자체는 역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렇다면 한 타임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따라서 뭐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워낙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에게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그 마필을 노려갑니다. 오늘의 강자는 주력 막권에는 없어요. 저는 주력 막권은 이번 경주는 복대문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연속해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혼전도 굉장히 높습니다. 2번마 매니킨 중심으로 돌아가죠. 8번마 토암스타, 안쪽에 1번마 골든샤프, 3번마 원더풀 테일, 5번마 피스라이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매니킨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 1300에서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죠. 뭐 승급전은 부담은 조금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 데뷔전에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8번 게이트이지만 좀 쉽게 갔던 선행인데,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 페이스가 좀 빠르다는 것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매니킨 승급전인데 좀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물론 뭐 무시를 할 수 있는,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이 매니킨도 완벽한 축막갑니다. 이렇게 보기는 이번 경주 편성이 마냥 빡빡합니다. 페이스도 그렇고. 따라서 매니킨이 부러질 때도 뭐 충분히 대비를 하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토암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두 차례 레이스가 굉장히 편성이 약했어요. 따라서 이 토암스타도 외곽 게이트로 지금 밀려나 있는 조건이라면 이 마필도 불안 요소가 역시 존재하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게 2번, 8번 대끼리로 쉽게 끝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복병을 얼마든지 배팅의 축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전개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걸음이 좀 남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 복병을 역시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까지도 노리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2번마 유킨, 5번마 티즈 조이풀, 3번마 스위닝, 또 7번마 럭키 투데이, 4번 온데이, 이런 마필이 팔리죠. 유킨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죠. 뭐 전개적으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마필입니다. 뭐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보여줄 거는 여력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2번마 유키는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고, 5번마 티즈 루이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이긴 했습니다만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발주도 역시 뭐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티즈 조이풀을 믿고 공략하기는 좀 2%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관심 마필은 3번마 스위비닝이 재밌죠. 스위비닝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이제 강급이 된 그런 마필이에요. 오늘 강급 이후 세 번째 레이스고, 부담 중량도 1.5가 빠졌습니다. 55.5kg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개적으로도 2번마 유킨이 선행을 가면 뭐 3번 스위비닝이 바로 선행권에 붙이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이번 경기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강급 이후에 세 번째 경주고 편성이 역시 강하지 않아요. 따라서 충분히 이제는 강급 이후에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온 마필은 바로 3번마 스위비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2번마 영광이 천하, 안쪽에 1번마 한라항우, 안쪽에 1번, 2번 요 두 마필이 대결을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5번마 킹라이언, 6번마 유로시나, 7번마 펠라로프. 출전 두수는 8두 단촐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그렇게 말랑말랑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의외로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영광이 천하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나름 뭐 3차게 갖다 대면서 가능성은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착자가 좀 컸죠. 또 승급전 치고는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일본 한라항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뭐 꼴찌를 하면서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고, 두 마필 모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행선의권에서 전결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두 마필이 앞에 나와서 끝까지 그 순위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번마 펠라로프도 되는 마필이죠. 펠라로프도 그동안 이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많았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 컨디션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오버마 킹라이언도 지난번에 7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워낙 많은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7번 게이트에서 체력 연결을 했는데 오히려 그 체력의 전개가 조금 능력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했죠. 6월 30일 같은 경우는 안쪽 주로가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시종 안쪽을 고집하면서 그 주로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킹라이언 공백기 이후에 이제 뭐 정상적인 추주 주기를 맞이했다는 점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쪽에 있는 두 마필 쪽에 인기가 집중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7번마 킹라이언, 7번마 펠라로프, 여기 외곽에 포진해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1번마 금화 캐벌리, 여기에 3번마 쭉, 또 6번마 치프타임, 7번마 더 세이버가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8번마 에코나일, 이렇게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죠. 안쪽에 1번마 금화 캐벌리 충마로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고가에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이에요. 이 액면가가 뭐 2억 4천인데, 이 금화캐벌리는 작년에 이제 1세 경매 때 옥토버 경매에서 18만 불에 낙찰이 된 그런 마필입니다. 마체가 뭐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혈통제 기대치도 가지고 있어요. 뭐 완전 뭐 A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충분히 그 몸값에 부응한 성적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금화 캐벌리 충마로 인정이 되고, 7번 더 세이버도 데뷔전이죠. 이 마필도 전형적인 스프린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주 적응 자체는 굉장히 빠른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이번 경주 편성이 조금 만만치는 않다는 점에서는 더 세이버가 쉽게 선행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쪽에 3번만 쭉, 특히 1번마 금화 캐벌리의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으로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번, 7번 대끼리보다는 오히려 저는 8번마 에코나일이 배팅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코나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1번 게이트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10주의 공백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고, 경주 거리가 1000m라는 것도 이 에코나일이 충분히 뭐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뭐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선입권에서 붙이는 순간에는 1000m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컨디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1번, 7번의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보병은 8번마 에코나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세 번째 추천연입니다. 5번마 파워터치 중심으로 배당파에 돌아갑니다. 8번마 영광의 포스, 3번마 슈퍼골드, 6번마 CU 다운 더 트랙, 안쪽에 2번마 대우질주,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요. 5번마 파워터치는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센 마필들이죠. 다만 이제 5개월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컨디션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경남신문배 대상경주에도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 공백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관건이죠. 뭐 기본 능력은 센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주력 막권 자체는 파워터치 쪽에 주력 막권을 가져가야죠. 다만 그 공백기 때문에 기복을 보일 여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터치가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바로 또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뭐 후공 막고로는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보병 한두를 노려갑니다. 뭐 단거리 경주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충분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이 1300 치고는 레이스 자체가 조금 빨라요. 따라서 좀 오버 페이스를 할 수 있는 앞선 자체가 여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따라가거나 아니면 후미권에서도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들에게도 막판 한 발의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뭐 전개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또 좋아진 컨디션을 감안해 본다면 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복병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주력 마필 자체는 파워터치에 붙이면서 요거 잡찬한 배당을 주력 한 방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터치가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또 복대복 막공까지도 큰 배당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1경주 국산마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5번마 닥터시크 중심으로 배당해 들어가요. 8번마 라온 시저스, 9번마 텍사스 시대, 안쪽에 1번마 장산조이, 2번마 인디언 강자, 이런 마필들인데요. 이 엄마 닥터시크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닥터시크는 액면적으로는 가장 낮죠. 그렇지만 부담 중량이 1kg가 늘어나면서 57, 이제 한 개의 부담 중량이 좀 다다른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닥터시크가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마필이에요. 1300이라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이 닥터시크의 인기 1위 인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닥터시크는 후공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뭐 축막감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주력 막권으로도 1600임을 감안해 본다면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라운 시저스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잘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8번만 라운 시저스가 닥터시크보다는 입상 전망이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안쪽에 2번만 인디언 강자, 또 9번 텍사스 시대, 이런 마필들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인디언 강자는 1.5kg의 감량 이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사실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편성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를 확보하고 있는 조건에 부담 중량까지 내려갔다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텍사스 시대도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뭐 가능성 있는 거라면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크진 않아요. 이 마필은 전구 안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1600도 여러 차례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텍사스 시대도 이번 경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경주 국산마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외곽의 8번마 아르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2번마 썬데이, 3번마 썬드레인, 6번마 블랙텐, 7번마 영광의 신화, 이런 마필이 팔리죠. 아르카디아는 지난번에 그 선입권에서 뭐 낙승을 얻은 그런 마필입니다. 승급제는 부담은 있어요. 다만 페이스가 좀 빨라요, 이번 경주가. 그리고 지난번에는 좀 전개적으로 레이스가 너무 잘 풀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승급전인데 아르카디아도 그렇게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이번 경주 편성이 만만치 않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빠질 때도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관심 마필은 7번의 영광의 신화입니다. 영광의 신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두 차례 레이스에서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뭐 컨디션은 최근 두 차례 경주보다는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이에요. 부담 중량은 1kg 늘어났는데 뭐 좋아진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레이스 자체가 영광의 신화가 충분히 이번 경주는 추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싶어요. 레이스 자체도 뭐 이렇게 아주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앞선의 공략에 나서는 마필들이 조금 욕심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레이스는 아주 빠르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또 후미권
또 중위권 참고 타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영광신화가 그런 조건에 잘 부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7번 영광신화 6살짜리 마필이고, 뭐 능력의 한계는 이미 다 드러난 마필인데, 컨디션의 변화 또 전개적인 메리트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영광의 신화에게도 이번 경주는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남규의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뭐 난타전이죠. 2번마 브레이브 킹덤을 중심으로 해서 밴드판에 돌아갑니다. 외곽에 12번마 말리부별, 1번마 저스트 매직, 4번마 치프리더, 6번마 투펠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브레이브 킹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바로 입상을 해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력은 좀 없는, 좀 힘겨운 그런 입상이고, 부담 용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또 1.5가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혈통적으로 보면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잘 어울리는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여역 또 늘어난 부담 용량을 감안해 본다면 브레이브 킹덤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말리부블 별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번에 1800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마필은 그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역시 자유롭지는 못해요.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2번, 12번 요 대끼리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두 마필 모두 또 몰락의 길을 또 걸을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죠. 18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역시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 또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부담이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도 있고, 18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마필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그 복병 위주로도 얼마든지 주력 막군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 의외로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예요. 액면이 다가 아닌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박남규 스타일대로 복대복 막군을 과감하게 주력 막군으로 노려가면서 큰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하는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14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1200이라는 단거리의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배당판은 5번마 파이널 에너지, 안쪽에 1번마 아주 최강, 2번마 우승 한호, 3번마 탱이바이트, 9번마 지국천왕,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어요. 파이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승급제는 부담이 있죠. 물론 지난 6월 달에 19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렇지만 전개적으로는 굉장히 잘 풀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따라서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파이널 에너지도 뭐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된 마필들도 나름 1200에서는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인기마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마필들 좀 걷어내고, 또 보편권에서도 좋아진 컨디션, 액면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보병도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2등급의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이 몰려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앞선 경합도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앞에 가는 마필보다는 중위권 내지 후미권에서 전개하는 마필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액면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렇다 할 최근에 성적이 없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만, 충분히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선전이 가능한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5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5번마 월드데이 중심으로 배당에 돌아갑니다. 여기에 한 집에서 나온 9번마 유용망치, 또 2번마 전보블레이드, 전보블레이드가 대기로 팔리겠죠. 1번마 아들의 축제,
8번 그레이트 킹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월드데이는 지난 부산 광역시장배에서 사착을 차지한 그런 마필입니다. 55kg의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뭐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월드데이 선전이 가능하고요. 이번 점보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부산 광역시장배에 출전하긴 했는데 뭐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특유의 그 탄력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점보블레이드를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역시 어려움이 있고, 한 집에서 나온 유용망치도 뭐 2kg의 감량이 점은 지니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좀 힘겹게 2착을 차지했다는 것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저는 이 4번만 돌아오는 형표에게도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뭐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 가능하고, 지난번에 그 발주기에서 요동을 하는 바람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뭐 늦발하는 순간에 게임을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고 말았는데, 안쪽 게이트라면 뭐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 가능하죠. 월드데이와 함께 앞선 공략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이번 경기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2000m보다는 역시 1800이 돌아오는 현표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늦발에 아쉬움이 있었던 돌아오는 현표가 상대적으로 이번 경기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